여기는 전라북도 고군산 열도의 여러 섬 중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46km 떨어진 신시도란 섬 마을입니다. 여기 새마을 지도자 이희 씨. 이 사람이 바로 가난했던 이 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만든 사람입니다. 알뜰히 가꾸어진 새마을. 총 89가구 500여 명이 지도자와 힘을 합해 10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이룩해 놓은 새마을입니다. 이 씨가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와 처음 착수한 것이 이 구판 사업이었습니다. 몇 번의 뼈저린 실패를 거듭했지만 오늘날에는 120만 원의 자산과 연수익 50만 원 이상을 올리는 구판장으로 성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깨우쳐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안길을 넓히는 등 우선 환경을 깨끗이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황금어장을 두고서도 제대로 어로 작업을 못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남장망을 지도 보급해서 연간 85톤의 멸치를 잡아들여 7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승자망으로 삼치, 오징어, 새우 등을 잡아 연간 1160만 원의 풍성한 소득을 올리는 부자 마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의 구할이 끼니를 잊지 못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가난과 시리는 술 타령을 일삼는 악습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를 보고 넘길 수 없었던 이 씨는 목이 쉬도록 애원하고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학교 교실을 빌려 문맹자를 모아 글을 가르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씨의 끈질긴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정신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판장에서 얻은 이익금과 마을 사람들이 마련한 돈이 180만 원. 이 돈을 미천으로 5,000개를 조직하고 각종 마을 공동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씨는 먼저 마을 분회자들에게 어망 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장에서 사서 쓰지 않아도 되도록 자기가 필요한 어망은 스스로 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어망은 마을 공동작업으로 짜서 내다 팔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어망짜기 부업에 50여 호의 부녀자들이 연간 1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972년에는) 새마을 건설 자금 105만 원을 지원받아 7.5헥타르의 갯벌에 반지락 조개 공동 양식장을 만들어 연간 160만 원의 알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마을은 한 인간의 지도력에 의해 오랜 가난을 물리치고 어느 마을 못지않는 부자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지도자 이 씨는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 망망한 갯벌 속에서 외로움을 잊은 채 간척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위해 이 씨는
덕망에 있는 마을 사람 6명을 설득해서 신시도 개발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뚝 쌓는 일에 참여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넓은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데 희망을 안고 호응했습니다. 1964년 봄 드디어 망망한 갯벌에서 간척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흙을 쌓으면 썰물에 씻겨나가고 머리로 이어날라 돌을 쌓으면 밀물에 밀려나가기를 수십 번.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모를 심고 벼알을 거두어 굶주린 자식들에게 배불리 먹여보겠다는 강한 집념이 이 뚝을 쌓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5년이란 세월 동안 다지고 다져져 1969년 늦가을 이 거대한 뚝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후 3년은 간척지에서 소금기를 빼고 1973년 봄 땅을 갈아 벼를 심었습니다. 그 벼가 자라 오늘 이렇게 첫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환희는 이 섬마을의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기에 더욱 뜻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제 정미소까지 마련되어 10개의 인근 섬 주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3년 10월 이렇게 자립해가는 마을에 박 대통령은 200만 원의 하사금을 보내셨습니다. 그 돈으로 이들은 가무락 조개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마을의 호당 소득은 50만 원, 1977년까지는 110만 원을 목표로 일하고 또 일합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 이희 씨. 그는 보다 잘 사는 내일을 위해 또 마을 사람들을 일깨워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하동포구에서 섬진강 기슭을 따라 4km쯤 거슬러 올라가면 왼편에 아늑한 산간 마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군 다암면 다사마을. 이 마을에는 전설 같은 얘기가 꽃피워지고 있습니다. 아라리 연근은 밤 아래 그늘 속에서 오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온 한 가난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영식. 처자식을 거느린 채 삼시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해온 서영식 씨. 그는 주인의 밤나무 재배법을 익혀 그것으로서 자기의 새 생애를 개척해보려는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비록 머슴살이는 고달프지만 그의 밤나무에 대한 집념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하루의 일이 끝난 후 보리쌀 몇 대로 가족의 명을 이어가야 하는 서씨. 그의 발길은 무거웠지만 오리길 가는 길은 언제나 밤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쓰러져가는 이 초가에서 더 이상 가난만 겪을 수는 없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인 논 한마지기를 팔아 마을 뒤에 쓸모없는 돌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실생묘를 심어 자신이 남몰래 익혀온 밤에 대한 지식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7, 8년 동안 밤나무를 가꾸어 오며 알뜰히 일하고 저축해서 밤밭을 넓혀갔습니다. 1965년에 첫 수확을 본 이후 지금은 바위 틈 논두렁까지 밤나무를 심어 총 9헥타르를 조성했습니다. 이제는 한 해 동안 200가마 3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난에 쪼들렸던 지난날의 서영식 씨. 그는 이제 어엿한 이 마을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신이 손수 가꾼 묘목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밤나무 심기를 권해왔고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을 익히기 위해 밤나무 계를 조직했습니다. 1970년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자 그해 가을에 환경 개선을 모두 끝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소득 증대 사업과 직결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마을 사람들은 서 씨의 지도로 밤나무의 새로운 접목법인 유대 접목 방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00평의 마을 공동 양묘장에다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 양묘 사업이 해마다 번성함에 따라 73년부터는 양묘 기업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지금은 연간 7만 본의 밤나무 묘목을 생산해서 전국 각지에 공급해 약 3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실수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밤나무는 심을 때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이 농한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위의 산이 온통 밤나무 숲으로 변한 지금은 비배 관리에서부터 병충해 방제까지 모든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나무 혹벌레의 방제를 위해 고접목을 하거나 강한 품종으로 개량해 갔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터져나올 듯 부푼 밤알들이 온 산을 덮을 때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산으로 향합니다. 이 산 저 산에서 장대를 휘둘르는 불황민들. 주먹 같은 밤송이가 땅에 떨어질 때 한 톨 한 톨 주워 모으는 아녀자들의 즐거움. 이 즐거운 순간을 위해 서 씨는 얼마나 많은 날을 손꼽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호당 소득 73만 원을 앞서가는 부자 마을로 발전한 것입니다. 총 120가구 650여 명의 마을 사람들. 덕망이 있는 지도자와 함께
스스로 도와가는 이 다사마을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는 사업을 잘 선택했기에 오늘의 부촌을 이룩한 것입니다. 탐스런 이 알밤들. 이 알밤이야말로 밤속에서 살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의 피와 땀이 엉긴 노력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생산된 밤의 판매는 중간 상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생산 농가 개개인의 판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마을 창고에서 공동 수집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당 소득 115만 원을 목표로 한 1977년을 향해 이 밤나무골 새마을에는 밤을 실어 나르는 경운기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소양강 다목적 댐의 물길을 따라 북으로 약 80km 거슬러 올라가면 양구 땅에 신울이라는 벽촌이 있습니다. 황금 물결이 이는 넓은 들판. 대풍년을 맞은 이 마을의 농사는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까지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협동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공동의식이 강한 마을입니다. 이곳이 바로 전국에서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된 신우리 이동협동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2계면 48개 자연불악을 통합한 총 2,000호의 농가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일 씨. 그가 바로 이 대규모의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장이며 또 마을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집안일을 제쳐놓고 10년 동안 오로지 조합 육성에만 전념해온 김용일 씨. 그는 무서운 진념과 불타는 의지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적인 통신시설을 이용해서 산하조합 간의 연락은 물론 각 장목반에 대한 긴급협조사항이 지시됩니다. 이 시누리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농기구 창고입니다. 이 창고에는 경운기가 5대, 탈곡기가 2대, 그리고 분무기가 32대 있습니다. 이 농기구들은 각 농가에 실비 또는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해둔 것입니다. 특히 기계에 익숙한 기술자 5명을 두어 기술 봉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누리 조합 산하에는 무려 15개나 되는 도정 공장이 각 불악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도정 공장에서는 조합원의 양곡을 도정하면서 정부 미의 위탁 도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공동 출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조합을 거침으로써 실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각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합에서 직영하는 연쇄 상점입니다. 여러 가지의 자파류를 비롯해서 온갖 생활 필수품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 연쇄점에서는 시중 가격보다 2할 이상 싸게 팔고 있습니다. 연간 약 3천만 원의 매상고를 올리고 있는데 그 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에게 실비로 봉사해주는 조합 이발소도 깨끗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조합원의 양곡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창고도 10동이나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원의 상호 금융을 취급하는 곳. 조합원의 유휴자금 4천만 원과 농협중앙회의 지원자금 1,600만 원을 조달 자금으로 해서 조합원에게 신용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조합원의 자금. 그 가운데 100만 원을 희사해서 양구 여자중학교의 신축비에 보태쓰게 했고 장학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김용일 씨는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보다 잘 사는 마을을 이룩하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지에 찬 지도자와 그를 도와가는 마을 조합원들, 내고장 발전을 위한 진지한 의견들을 주고받습니다. 근면과 자조와 협동의 결실을 피부로 체험한 시누리 조합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500여 개의 이동조합이 이 시누리 조합처럼 성공할 때 대망의 농촌 근대화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12km 떨어진 남해바다. 그 위에 외로이 떠있는 자그마한 한 섬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딱섬. 이 딱섬에도 새마을 정신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항림국민학교 저도분교. 이 분교의 박대연 선생과 그의 부인 안선자 선생이 바로 이 섬마을의 등불입니다. 문명을 등진 채 내일을 살아가는 이 낙도의 어린이들을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부임한 것이 1969년 10월. 전교생이 38명밖에 되지 않는 이 낙도 분교에서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싹을 심고 뒤떨어진 학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박대연 부부교사는 자신들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 귀여운 어린이들을 하늘 아래 둘도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신념 아래 일해온 것입니다. 이 학교는 마치 화목한 한 가정처럼 정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박대연 부부교사는 선생이자 학생들의 어버이가 된 것입니다.
방과 후 직원실에 단둘이 남으면 그곳이 바로 부부교사의 가정이며 생활터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길지는 않습니다. 진도가 늦거나 실력이 뒤떨어진 학생들을 또 지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졸업반을 모두 진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실기를 가르치는 등 그들의 정성은 지극한 것이었습니다. 이 귀여운 얼굴, 가까우면서도 멀리서 살고 있는 어버이의 정을 그리워하는 이 어린 남매들. 그러나 더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기에 어버이의 정도 못다하고 있습니다. 저금 통장이라고는 구경도 못했던 섬어린이들에게 낚시에 미끼인 갯지렁이를 팔아 저금하게 함으로써 한 사람 한 통장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72년도에는 9만 원이 넘는 저축의 실적을 올려 기쁨의 눈물마저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 교사의 피눈물 맺힌 수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박 대통령은 10만 원의 하사금을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안 교사의 후배들이 보낸 성금 5만 원은 마을 이발소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다 의료시설을 갖추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전교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도내에서도 이름 있는 합창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녁 7시면 울리는 사랑의 종소리.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가정을 찾아서 개별 지도를 해주고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밤이면 주민들은 학교에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더 많은 견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에는 안교사 자신이 불아픈 여자들을 모아 식생활 개선을 위한 강좌를 하고 또 뜨개질 등 부업을 지도함으로써 모두 밤을 뜻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 교사는 토요일 밤마다 나라 있고 내가 있다는 국가의식을 높여줍니다. 또한 섬의 소득 증대 사업을 위해 연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을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섬의 새마을 운동은 학교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각종 양식장이 설치돼 소득 증대로 위한 꿈이 부풀어가고 있습니다.
박 교사는 자기의 전 재산인 전답을 팔아 어선 문화호를 장만해서 그 수익금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낙도의 참된 사랑과 국가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진정한 교육의 본보기가 된 박대현 부부 교사에게 박 대통령은 새마을 훈장 근면장을 수여하면서 그 공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박대현 부부교사의 헌신적인 신념과 긍지와 노력으로 내일의 영광을 안고 일하는 이 밝은 딱섬 마을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작은 국가요, 국가는 또한 큰 학교란 것을